자,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기능은 Insert Combine Body 안에 있는 Unite, Subtract, Intersect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여러분들 모델링을 해주셨을 때 NX 자체가 멀티 바디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쳐주거나 빼주거나 공통되는 부분만 나타내거나 하는 부분을 해주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유나이트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유나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타겟으로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 툴 쪽에 대한 바디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어플라이 버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비게이터에 보시게 되면은, 유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언두를 하고요. 이번에는 서브트랙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핑크색 바디를 타겟 바디로 지정하고 이 하늘색 바디를 툴 바디로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적용하게 되면은 타겟 바디 형상에서 툴 바디 형상만큼 빠진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서브트랙을 표현이 되는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딜리트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인터섹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인터섹트도 마찬가지 타겟 바디, 툴 바디. 그래서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와 같이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바디만 남게끔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언두 버튼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 아래에 세팅이라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다 이 세 가지 기능 다 모두 다 세팅의 옵션이 있는데 이 기능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서 보니까 좀 전처럼 다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형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바디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아있는 부분을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체크를 하시면은 바디가 남아요. 그래서 keep target, keep tool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원본이 남겨서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체크를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세 가지 기능 설명들 쭉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유나이트, 서브트랙, 인터섹트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기능은 인서트, 컴바인 바디 안에 있는 소 그리고 언소에 대한 기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라는 기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소 기능을 선택하시게 되면 두 가지 타입으로 나타납니다. 시트 타입 하고요. 그리고 솔리드 타입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트 타입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타겟 부분의 바디를 시트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 툴 바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주황색으로 외곽 둘레에 스티치가 주어진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안 생겨 있죠.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중간 면과 면을 이어주는 이 중간 라인 있죠. 이 라인 부분에 주황색으로 스티치가 되어 있어요. 문제가 안 생기면은 자, 지금처럼 이 둘레 부분에 스티치가 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톨러런스에 대한 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면에 대해서 어떤 형상에 대해서 주황색으로 이 라인이 생성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면을 어떤 갭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소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솔리드 타입으로 소우를 시켜보도록 하죠. 잠깐 얘를 하이드 시켜놓고요. 소우 기능으로 솔리드 작업을 하는데 이 면하고 그리고 뒷면에 있는 스텝 바꿔서요. 이 바닥 면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내용에 에러가 발생을 하죠. 자, 아직 에러가 메시지가 안 떴는데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자, 이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소우라는 것은 좀 전에 시트처럼 어떠한 그 갭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이저 그 측정을 면에 대한 영역 측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9629로 시작을 하고 있죠. 9629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B를 해서 그 뒷 화면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9626이었는데 9635로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소에 대한 솔리드 타입의 톨러런스 0.025사를 벗어나요. 굉장히 더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면이 안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면 정렬을 해주셔야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리플레이스 페이스라는 기능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면에 있는 이 바닥 부분의 면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소 기능 실행을 해보죠. 선택하고요. 스텝 넘겨서 뒷면 선택하고 어플라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두 개 합쳐져 있는 상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소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소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언소라는 것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 시트 타입으로 면을 한 장 한 장씩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하다 보면은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하다 보니까는 중간에다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러면 기존 같으면은 이 소를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면에 대해서 수정하고 다시 한번 소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NS5부터 기능이 들어온 기능이고요. 이 기능에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언소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나는 이 면만 지금은 면이 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면만 나는 언소를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거 잘 보세요. 퀵픽이 떴을 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쉬트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하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NS5부터 이 기능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버전에는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NS5부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언소 기능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기능은 인서트 컴바인 바디 안에 있는 패치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바디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툴이란 부분에 페이스를 시트 바디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화살표 방향을 물어보고 있죠. 이 화살표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제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안쪽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화살표 안쪽으로 지정하고 OK를 눌렀습니다. 자, 메시지 나타나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패치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어떤 조건일 때 되는 부분인지 지금처럼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에러 메시지가 왜 뜨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떤 안에 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 면 안에 또 서피스로 만들어져 있는 형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형상을 기준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형상을 제거를 해줄 텐데 지금처럼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제거를 못합니다. 왜냐면 패치라는 조건은 지금 제가 이 방향을 볼게요. 이 방향의 윗면 있죠. 윗평면 평면에 이 서피스가 그대로 트리밍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버되지 않고 그리고 더 짧지도 않고 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히 위치에 맞춰져 있는 상태의 경우에만 패치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았으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 파일을 먼저 컨트롤 시프트 U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뒤에 숨겨 놓은 서피스가 있어요. 그 서피스를 가지고 패치 조건을 넣고요. 이 인라지 서피스는 잠깐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서피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죠? 자, 컴바인 바디에 패치에 들어가시게 되면 바디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를 지정하고요. 페이스의 안쪽 부분이 제거가 되라 라고 조건을 넣었는데 바깥쪽이 사라졌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컴바인 바디 안에 패치 바디 선택하고 페이스 지정하고 자,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Make Hole in Solid Target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이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 눌러볼게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 체크 버튼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쪽 부분만 뚫려 있는 상태의 서피스가 아니라 관통이 되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위아래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통이 시키기 때문에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패치가 적용이 되는 것을 같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면이 어떻게 됐냐면 정확히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패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지정하고요. 안에 준비되어 있는 페이스 지정한다. 어플라이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처럼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서피스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 서피스는 패치를 적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서피스는 면에 묻혀버립니다. 이 솔리드 바디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 서피스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 패치 안에 들어와서 방향을 잘못 적용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는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리버스 시켜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은 반대쪽 형상만 남겨지게끔 표현이 가능합니다. 패치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의 형상의 서피스를 만들어줬을 때 만들어준 부분이 정확히 내가 기준에 의한 부분에 트리밍이 되어 있는 상태의 경우에 솔리드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빼준 상태로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만 잘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기능을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표현해야 되는 부분은 단숨에 표현을 해주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치 조건에 대한 기능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패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